안녕하세요, 나쿤입니다. 새삼스럽지만 저는 다니던 회사를 지난 3월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유급휴가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그걸 소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확한 퇴사는 5월 말에 하게 됩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 계속 같은 회사에 다녔었고 그래서 퇴사를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1년 전부터 퇴사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도 했었는데 막상 저한테 이게 닥쳐보니까 생각보다 더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회사원이 퇴사를 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독립과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제가 퇴사를 준비하면서 겪고 느꼈던 점이 중심입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제는 개인의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회사 같은 조직에 본인의 인생을 모조리 맡길 게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을 갈고 닦아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일본 기업의 종신고용에 대한 믿음은 이미 깨진 지가 오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생각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도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변화일 텐데 정말 그런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통계에 의하면 2021년에 들어서 일본의 프리랜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컸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불과 4년 만에 일본의 프리랜서 인구가 500만 명 이상이 늘었다는 걸 의미하고 이는 일본 전체 노동인구의 24%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일본의 노동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조사에서 주의해야 되는 점은 프리랜서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에서는 본업 외의 수당을 단 1엔이라도 벌어들였다면 프리랜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어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노동자 비율에서 고용자의 비율은 코로나 때문에 전체 노동시장이 휘청였던 때를 제외하면 줄어든 적이 없고 이것은 회사에 전혀 기대지 않고 완전 독립을 하거나 혹은 100% 프리랜서로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흔히 경직되고 폐쇄적인 사회라는 말을 듣는 일본에서도 워크라이프 밸런스, 파이어족 등의 개념들은 점점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업을 금지하고 있던 회사들도 정식으로 부업을 허가하거나 혹은 알고 있어도 모른 척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인사팀과 면담을 진행했을 때 우리 회사는 약간 부업에 대한 규정이 애매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인사팀 직원분들의 답변이요. 부업 그거 그냥 하면 되는데요? 이거였어요. 개인적으로 저와 친분이 있는 사이니까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진행을 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면담과 회의에서 인사팀 입에서 부업을 눈 감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상 부업 금지는 많은 회사에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일정 수준, 애매한 범위로 높아지게 되면 세금 부담만 함께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맡고 있는 직급과 업무량에 비해서 실수령에게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되니까 승진을 거부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승진보다는 최소한의 업무량을 소화하면서 회사의 복지 혜택을 누리고 동시에 부업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나 자기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느낌이고요. 그만큼 세금 규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저도 제가 어디에 살고 있든 어떤 기업이나 국가가 나의 커리어 그리고 노후를 보장해 줄 거란 기대를 하는 건 다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노동자의 창업과 독립에 대한 의욕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 동시에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가 독립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 이유를 정치, 사회, 교육적인 면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을 전부 고려해서 깊게 파고들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이번에 일본 기업에서 퇴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일단 일본에서 회사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퇴사 자체가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회사원이라는 신분을 벗어던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완전한 독립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 어떤 벽을 마주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세금 폭탄입니다. 일본의 회사원이라면 급여에서 모든 세금들이 원천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본인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일본 회사원의 세금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후생연금,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40세 이상이라면 개호보험까지 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퇴사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주민세입니다.
우선 일본의 회사원들이 원천 징수로 납부하고 있는 연금과 세금에서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보험비를 내가 다 내야 되니까 그 납부액이 2배가 되겠죠.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부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전원이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조절할 수 없는 고정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셈입니다. 물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임의계속 등의 제도를 이용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세금이나 연금의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수당도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정말 많은 변수가 있고 정말 복잡하고 자세한 내용들을 본인이 스스로 다 찾아보고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민세입니다. 일단 주민세란 시민세와 현민세의 합계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지방에 납부한 세금인데요. 이 주민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점이 주민세는 후불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올해 내고 있었던 내 월급 통장에서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던 그 주민세는 올해 발생한 게 아니라 작년 나의 수입을 근거로 발생한 세금이란 뜻입니다. 그걸 내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12등분으로 나눠서 처리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퇴사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 본인이 3월에 퇴사를 했다면 3월과 4월과 5월분의 주민세를 한 번에 내야 합니다. 주민세의 책정 기간이 매년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니까 작년에 남은 미납분의 세금을 한 번에 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6월이 되면 작년도에 나의 수입을 근거로 또 주민세를 내라는 통지가 날아오게 되고 이번에는 그걸 4번에 걸쳐서 내거나 아니면 한 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없던 세금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을 내는 것뿐이지만 체감상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만엔 정도의 주민세를 내고 있었다면 올해 6월에 24만엔 정도의 주민세 통지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분의 자녀 주민세와 올해 발생한 주민세로 마지막 월급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겁니다. 독립을 하고 바로 수입을 만들 수 있거나 저금이 넉넉하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동안 무수입 상태가 이어지는 와중에 작년도 수입 기준의 높은 주민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주민세는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함께 올라가는데요. 작년도에 높은 연봉을 받다가 은퇴 후에 발생한 주민세를 부담하지 못하는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던 사람일수록 그리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일수록 독립은 좀처럼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힘든 두 번째 이유는 신용도입니다. 일본은 회사원에 대한 사회적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드러난 순간이 바로 주택대출 심사인데요. 일본에서는 근속연수가 2년에서 3년 정도만 있는 정사원들이 본인 연봉의 8배에 달하는 주택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작게는 신용카드를 만들 때와 같이 어떤 신용이 필요한 순간에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정사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짱법바처럼 높은 신용도로 대출을 받아서 좋은 집을 구하고 좋든 싫든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가장들이 많습니다. 회사원의 대출 심사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많은 이유도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창업 같은 도박에 나서려는 사람은 줄이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늘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외국인 사원들에게만 해당한 이야기지만 취업 비자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비자 유지를 위해서라도 계속 회사에 다니셔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도 가장 깐깐한 심사를 받는 부분이 바로 세금이고 계속 회사원으로서의 신용도를 유지하며 납세를 했다는 사실이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비자에 대한 예외 규정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이나 창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인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게 되면 영상으로 다뤄볼게요. 마지막은 다소 추상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만 두드러진 이유도 아닙니다. 바로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 그것만으로 주변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건 꼭 일본 기업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일본에서는 사회인의 공백 기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심지어 대학생들도 휴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특정 연령대에 기대하는 사회적인 역할이 있고 인생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일에서 탈선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아요. 만약 퇴사를 하고 이직을 선택했을 경우라도 다음 직장에서 일을 하기까지의 공백 기간이 길다면 그만큼 불리하게 적용합니다. 이건 뭐 어느 나라나 그럴 거예요.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일본 사회는 매뉴얼 사회라고 불리곤 합니다. 업무 하나하나에 자세한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분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든 원만하게 넘기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쿠우키가 요메나이, 공기를 잃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나의 생각을 주변에 맞출 것을 넌지시 강요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뭐 거의 모든 조직사회가 그래요.
어쨌든 그런 일본 사회에서 이직을 위해서 퇴사를 하는 게 아니라 독립이나 창업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는 건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사를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 아니면 연락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요. 정말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반대나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7년 전에 제가 일본으로 간다고 했을 때 딱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어쨌든 독립을 시도했다가 잘 안 돼서 회사원으로 복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생긴 공백 기간만큼 입사가 힘들어진다는 사실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겁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그게 제 생각대로 풀릴 거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맨날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란 자신이 있을 때만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애초에 무슨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너무 오버하고 있었네? 이렇게 진이 빠질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도 부정적인 생각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성격이 좀 그래요. 어쨌든 저는 지난 3월을 마지막으로 6년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고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잘 하고 있는 건지 자신은 없어요. 좋든 나쁘든 올해는 저한테 정말 의미 깊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저한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다음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원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중간에 길을 바꿔야 되는 순간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인스타에 남겨주시고요. 매주 금요일 8시 반부터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